함께하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날들만 이어지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차를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양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마저 꽁꽁 얼어붙은 저작거리 뒷골목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녀 분이가 떨고 있었지요. 그녀의 몸에 걸쳐진 것은 옷이라기보다는 거적대기에 가까웠고 드러난 살갗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녀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 아닌 주막집 뒷마당의 놓인 누렁이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개밥그릇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며칠을 굶은 분이의 퀭한 눈동자를 홀려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먹이가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잇는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분이는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내 발 짐승처럼 기어가 개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언 밥알과 생선 가시가 입안을 찔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허겁지겁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 처참한 식사가 제 세 숟갈을 넘기기도 전이었습니다. 에이그, 재수온 붓게 어디서 거지년이 남의 집 개밥을 탐내. 주막 주인의 고함 소리가 마른 하늘에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기도 전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소녀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살타는 냄새와 함께 터져 나온 비명 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몽둥이를 들고 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분이의 옆구리를 걷어찼지요. 당장 꺼지지 못해 오늘 장사 공치게 생겼네. 뜨거운 물에 데어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차가운 눈발이 소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아픔을 삼키며 질척거리는 진흙탕 속을 기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비루하고 처참한 짐승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댄 등을 웅크린 채 분이는 절뚝거리며 시장통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채이고 치이며 걷는 그녀의 귓가로 왁자지껄한 소음이 파고들었지요. 시장통 어귀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지나가는 이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상쟁이 김가가 침을 튀기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가는 때마침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분이를 발견하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채를 쫙 펼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멈춰 보거라. 아이고, 세상에, 내 살다 저런 흉측한 상판은 처음 보는구나. 김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길을 가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멈춰 선 분이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사람들의 벽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가는 혀를 차며 분이의 얼굴을 지팡이 끝으로 삿대질했습니다. 저 눈을 보시오. 뱀눈이 따로 없지 않소.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유분수지. 저건 필시 이생에서 똥물에 튀겨져 죽을 상이오. 사람들은 김가의 말에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 밥을 훔쳐 먹었을 뿐인 소녀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가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이 났는지 더욱 목청을 높여 저주를 퍼부었지요. 저런 것이 마을을 돌아다니면 멀쩡한 집안도 망하고 잘되던 장사도 공치게 마련입니다. 재수온 붓기 전에 썩 꺼지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경꾼 중 누군가가 분이를 향해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날아온 돌이 분이의 이마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에이, 재수 없다. 썩 꺼져라. 저리 가. 내 자식 눈 버리겠다.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한 돌멩이는 이내 소나기처럼 분이의 앙상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분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붉은 피가 눈물과 섞여 흙바닥을 적셨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을의 실세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 금업자 최 부자가 대문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입에 뭉긴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옷 자락을 휘날리고 있었지요. 기름진 아침상을 배불리 먹고 나온 그의 얼굴은 번들거렸지만 대문 앞에 쓰러진 분이를 발견하자마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똥을 씹은 듯 일그러졌습니다. 최 부자는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턱짓을 하며 갈에 끓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아침부터 재수 온 붓게 웬거적대기가 내 집 앞을 가로막고 있어. 오늘 수금하러 가는 날인 거 잊었느냐? 하인이 쩔쩔매며 대답하기도 전에 분이에게 저주를 퍼붓던 관상쟁이 김가, 아니 사기꾼 김가가 쪼르르 최부자 앞으로 달려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요? 저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년입니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어 대감마님의 앞길에 똥물을 튀길 아주 고약한 상판이지요. 김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충신이라도 되는 양 침을 튀기며 분위를 모함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말에 곰방대를 하인에게 던지듯 맡기고는 뒷짐을 진 채 분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분이의 작디 작은 몸을 시커멓게 덮어버렸지요. 뭐라? 내 금쪽 같은 운수를 저런 천한 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게냐? 가뜩이나 요새 돈놀이가 시원치 않아 심기가 불편한데 잘 걸렸다 싶구나. 최 부자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분이의 갈비뼈, 구근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분이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분이는 고통의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화풀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마치 음악이라도 되는 양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멍석을 가져오너라. 내 인연의 뼈마디를 추여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감히 내 집 앞을 더럽혀? 하인들은 주인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거친 멍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분이는 살려달라고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억센 장정들의 손길에 의해 순식간에 멍석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둠과 먼지가 그녀를 덮쳤고 고지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살려주세요, 제발. 멍석 안에서 들려오는 분이의 애원 소리는 몽둥이질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 광경을 즐기며 김가와 농담을 주고받았지요. 허허, 김가야, 내 말이 맞다. 저리 패고 나니 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오늘 수금은 아주 잘 되겠어. 압류, 압류. 대감마님께서 액땜을 확실하게 하셨으니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습니다요. 두 악인의 웃음소리가 분이의 비명 위로 잔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질은 한식경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멍석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분이의 움직임이 멈추고 나서야 몽둥이질은 멈추었습니다. 에잉, 재미없게 벌써 기절한 게냐? 여봐라. 이 흉물스러운 것을 마을 박숲속에다 내다 버려라. 짐승밥이나 되게 말이다. 최 부자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축 늘어진 분이를 짐짝처럼 들고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분이를 던져놓은 곳은 짐승들도 살지 않는 폐가 지붕이 반쯤 날아간 흙집 구석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분이는 한참 동안 숨만 간신히 헐떡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뚫린 벽 사이로 칼날처럼 파고들어 피에 젖은 옷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상처가 골마가는 냄새였습니다. 분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 구멍 사이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이 없는 정막 속에서 분이의 상처 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분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데려가지 그러셨어요. 왜 저만 두고? 분이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일찍 여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차가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신이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밥을 훔쳐 먹어서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몸 안의 수분조차 말라버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배고픔과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자 분이는 쥐고 있던 흙 한 줌을 입에 넣으려다 뱉어내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과 죽고 싶다는 현실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어코 움막 밖으로 기어나와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저 아래 시퍼런 강물로 몸을 던지면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모두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편해지자.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안의 개로라도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자. 분이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슈. 저거 사람 아니오? 어디? 어허, 진짜네? 웬 계집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걸걸한 목소리의 분이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내 둘이 낄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난 사내와 덩치가 곤만한 사내, 인근에서 악명 높은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버림받은 고아나 병자들을 주워다가 외딴 섬의 노예나 사창가의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인간백정들이었지요. 어차피 노비로 팔아먹을 건데 산송장이면 어떠냐. 숨만 쉬면 헐값이라도 받을 수 있어. 오늘 술값이나 벌자고. 곰 같은 사내가 입맛을 다시며 분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리 와, 이년아. 내년 팔자에 감지덕지한 곳으로 보내주마. 거기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게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벼랑 끝이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지마, 오지 마세요.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저항해 보았지만 사내들은 비웃으며 품에서 거친 마대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확 밀어버리기 전에 얌전히 굴어. 사내들이 분이의 머리채를 잡아 자루에 쑤셔 넣으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분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멈추거라. 이놈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묵직한 지팡이 하나가 곰 같은 사내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아, 내 손목.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자 어둠 속에서 삿갓을 쓴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삼배옷을 입었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긴 수염과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조선 팔도를 떠돌며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전설의 관상가 백운 선생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짐짝 취급하다니 내 놈들 눈에는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백운 선생의 일갈에 칼자국 사내가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들며 씩씩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남의 장사에 회방을 놓다니 오늘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사내는 살기를 띠고 백운 선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운 선생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똥파리가 매를 버는구나. 노인은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단순한 나무 막대기였지만 백운 선생의 손에 들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팡이 끝이 사내의 명치와 무릎을 순식간에 가격했습니다. 사내는 소리와 함께 고꾸라졌고 손목을 다친 다른 사내 역시 백운 선생의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이 늙은이. 사내들이 도망치자 백운 선생은 혀를 차며 자루 속에 웅크린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제 괜찮다. 선생은 떨고 있는 분이의 얼굴을 덮은 떡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걷어 올렸습니다. 순간 백운 선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분이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수가. 똥통에 봉황이 빠져 있었구나. 천하를 호령할 귀한 상이 어찌 이런 곳에 버려져 있단 말인가. 백운 선생은 분이를 자신의 은신처인 깊은 산속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분이를 눕히고 귀한 약초를 지시겨 썩어가는 상처에 정성스레 발라주었습니다. 따가울 게다. 허나 이 약초가 너의 묵은 살을 떼어내고 새 살을 돋게 할 것이니 참아야 한다. 분이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손길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라 그녀는 묵묵히 고통을 견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붓기가 빠지며 분이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때가 벗겨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분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곳에는 흉측한 거지 소녀 대신
배곡 같은 피부와 깊은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를 지닌 기품 있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껄껄 웃으며 분이의 이마에 난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흉이라 손가락질했겠지만 내 눈에는 여의주를 문용의 형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재물을 불러 모으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천하의 길상짓이.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모두가 저를 보고 재수 없다. 똥물에 튀겨질 상이라 하였는데요. 백운 선생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까막 눈들이거나 너의 기운을 질투한 소인배들이다. 명심하거라. 너는 왕비가 아니면 조선 천지를 뒤흔들 거상쥐상이 될 운명이다. 내 얼굴이 곧 돈이고 권력이다. 백운 선생의 단호한 말에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다시 태어난 자의 환희였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백운 선생의 수제자가 되어 혹독한 수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분이에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돈의 흐름을 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심한싱이엔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들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상대의 눈썹이 꿈틀거리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련은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거지 시절 살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자라온 분이의 생존 본능은 이 관상학 공부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백운 선생의 모든 지혜를 흡수했습니다. 어느 날 백운 선생은 분이에게 낡은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산하여 실력을 시험해 보거라. 이 돈을 10배로 불려오지 못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 마라. 분이는 남장을 하고 운이라는 가명으로 한양의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취직한 곳은 파리만 날리던 망해가는 포목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숨만 푹푹 쉬며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주인장, 제가 이 가게를 살려보겠습니다. 대신 수익의 절반을 주십시오. 분이가 당돌하게 제안하자 주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깐깐해 보이는 양반집 마님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쩔쩔매며 비싸고 화려한 비단만 꺼내 보였지만 마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하나같이 촌스럽고 천박하구나. 내 격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분이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미간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화려하지만 어딘가 겉도는 장신구를 훑어보. 가정 불화가 있구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은 못하고 있어. 분이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은은한 옥색 비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색이 얌전해 보이지만 마님의 고귀한 피부톤을 살려주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고리를 지어 입으시면 마치 달빛을 머금은 선녀 같아 보여 댁내 영감님께서 눈을 떼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님은 분이의 말에 솔깃하여 거울에 비단을 대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창백해 보이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 내 눈썰미가 제법이구나. 내 이것을 삼아. 마님은 흡족해하며 비단 값의 2배를 쳐주고 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포목점은 젊은 도령이 골라주는 옷을 입으면 집안에 경사가 난다는 소문과 함께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포목점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분이는 모은 돈으로 약재상, 곡물상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거래처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사기꾼을 걸러냈고 투자를 해야 할 곳과 빠져야 할 곳을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저 자는 입술이 얇고 눈빛이 번들거리니 신의가 없는 자다. 거래를 끊어라. 이 농부는 손이 거칠고 눈이 맑으니 반드시 풍년을 부를 상이다. 쌀을 미리 사두어라. 분이의 예측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사이 분이는 한양에서 설이 객주라 불리는 거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장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는 최고급 옥비녀를 꽂고 손에는 금가락지를 낀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멍석마리를 당하던 거지 소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권세가들도 서리 객주의 눈에 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재력에 반해 청혼하는 사내들이 집 앞을 가득 메웠지만 분이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내 힘은 오직 그들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분이의 시선은 지도 한편 자신을 버린 그 작은 마을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백운 선생을 찾아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고향 마을로 가서 묵은 빚을 받아내려 합니다. 백운 선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란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을 찌르면 내 손도 베이기 마련이다. 허나 그 또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말리지는 않겠다. 단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분이는 한양 최고의 상단을 꾸렸습니다. 수십 명의 호위무사와 짐꾼, 그리고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마차 행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위압적인 가마에 올라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자. 내 그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러 갈 것이다. 행렬이 움직이자 땅이 울리고 사람들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은 복수심과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끔찍했던 기억의 현장으로 금이환 향하여 그들의 목덜미를 서서히 조여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조용하던 시골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와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자 밭일하던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다 뭐야? 임금님 행차라도 되는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 서리 객주님이 오셨다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졌고 당연히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요즘 들어대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떼이기 일쑤였고 야심차게 투자했던 인삼밭은 병충해로 망가져 속이 타들어가던 참이었지요. 뭐라고? 한양 제일의 거상, 옳거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내 그 객주에게 줄을 대어 이 난관을 타게 해보리라. 최 부자는 하인들을 닥달하여 가장 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버선발로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갔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최 부자에게 기생하며 푼돈이나 뜯어내던 사기꾼 김가도 헐레벌떡 따라붙었습니다. 대감마님, 같이 가시지요. 제 관상 실력으로 그 객주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습지요. 가마가 멈추고 하인이 바닥에 비단을 깔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태의 분이가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내가 사방에 퍼지며 마을 사람들을 압도했지요.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땅에 닿을 듯 절을 했습니다. 어이쿠, 귀하신 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요? 저는 이 마을의 유지 최가라고 합니다. 부디 제 비천한 집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김가 역시 옆에서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관상을 보니 천하의 재물이 모일 귀한 상이십니다. 객주님이 오시니 마을의 서광이 비칩니다요. 분이는 부채 뒤에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멍석마리하고 똥물에 튀겨질 상이라 저주했던 바로 그 자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꼬리 흔드는 개처럼 굴고 있는 꼴이라니. 분이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혐오감을 누르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호, 이 마을의 유지시라고요? 마침 제가 이 근방 산세가 좋아 투자를 좀 해볼까 하고 왔는데 안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문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집 사랑방의 분이를 모시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산의 진미를 차려냈습니다. 그는 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객주님, 이 고을에서 저 최가 모르면 간첩 입지요. 제가 돕는다면 객주님의 사업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분이는 짐짓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배운 풍수로는 이 마을 뒷산 버려진 땅 아래 엄청난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기운이 너무 세어 주인이 자주 바뀌는 흉지처럼 보일 뿐이지요. 분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땅을 사들이기만 하면 대대손손 먹고 살 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양 상단에 자금을 댈 테니 최 대감께서 명의를 빌려주시고 이 땅을 매입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익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지요. 금광이라는 단어에 최 부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김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김가는 짐짓점을 치는 척 눈을 감고 손가락을 튕기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제가 아까부터 뒷산 쪽에서 누런 황금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는데 역시 객주님의 안목은 신통하십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대감, 놓치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사실 김가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분이의 비위를 맞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맞장구를 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탐욕스러운 쥐새끼들이 서로를 올가매는구나. 분이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지금 당장 현금이 도셔야 하는데 최 부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집문서, 땅 문서, 아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객주님은 그저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 부자는 그 길로 마을의 다른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내 이참에 한양 제일 가는 갑부가 되어 저 콧대 높은 객주년도 내 첩으로 삼으리라. 그의 헛된 망상은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 최 부자의 사랑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돈보따리와 각종 문서를 분이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흥분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자, 여기 약조한 금액입니다. 이제 그 금맥이 흐르는 땅은 제 것이지요? 분이는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 부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노예의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영감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분이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최 부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껄껄 웃으며 김가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는 부자다. 김가야, 너도 한몫 챙겨주마. 아이고, 대감마님 만세, 객주님 만세. 방 안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분이만은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영감,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하필 이 마을에 그리고 당신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었는지. 최 부자는 술잔을 들다 말고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야 제가 이 마을의 유지이고 운수가 대통할 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부채를 탁 소리가 나게 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와 김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무슨 초면에 신뢰가 많습니다만. 최 부자는 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하지만 너무나 고귀해 보이는 자태. 도저히 기억 속의 그 천한 거지와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배가 고파 개밥을 훔쳐 먹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멍석마리를 당해 짐승처럼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순간 최 부자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 부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가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흉측한 똥물에 튀겨질? 그래, 내 놈이 주둥이로 사람을 죽였던 그 아이다. 내 관상이 이제는 좀 달라 보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재수 옴붙을 상이냐? 분이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눈빛은 그들을 태워 죽일 듯 이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거지년이 어떻게?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인부들이 땅을 파보았는데 금은커녕 시커먼 돌멩이만 나온답니다. 애초에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라는데요. 뭐라고?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김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분명히 황금 기운이 솟구친다 하지 않았느냐. 내 놈이 나를 속여? 아니,
저는 그냥 대감마님이 좋아하시길래 살려주세요. 김가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부자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두 아기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이는 그 추한 꼴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라니 참으로 볼만하구나. 싸움이 한창일 때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 이놈, 내 돈 내놔라. 사기꾼 놈들, 관하로 끌고 가라. 동네 사람들과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최 부자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단옷은 찢어지고 고가는 털렸으며 가재도구는 박살이 났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부자와 김가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최 부자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분이의 발치에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잡고 의원했습니다. 객주님, 아니 분이야, 제발 살려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봤다. 내 전 재산이 다 들어갔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분이는 더러운 벌레를 보듯 발을 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용서? 내 놈이 멍석마리를 할 때 내가 살려달라 빌었던 건 기억나느냐? 그때 너는 웃고 있었지. 그건 내 전 재산은 내가 빈민구제에 쓸 것이다. 너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거지가 되어 살아보거라. 김가 역시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객주님, 저는 그냥 말재주만 부렸을 뿐입니다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새 치혀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죄, 내 놈은 혀를 뽑히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관아에 가서 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두 아긴의 처절한 절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분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와 김가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으로 곤장백태를 맞고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김가 역시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기를 친 죄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화려했던 최 부자의 기와 집은 흉가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분이는 몰수당한 최 부자의 재산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멸시하고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지요. 우리도 최 부자처럼 되는 거 아냐? 그때 돌 던진 걸 기억하면 어쩌지. 분이는 단상에 올라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도끼 대신 깊은 연민과 위엄으로 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너희는 그저 무지하고 약했을 뿐이니까.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호령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희가 뱉은 침과 던진 돌멩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몇 달 뒤 쫄딱망의 거지가 된 최 부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깡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이가 머무는 객주집 대문 앞을 서성이며 구걸을 시도했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피했습니다. 저런, 쯧쯧, 평생 떵떵거리고 살더니 꼴 좋다. 그러게 평소에 덕을 좀 쌓지. 그때 대문이 열리고 분이가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마님, 분이야, 나 좀 살려다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분이는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식은 밥 한 덩이였습니다. 분이는 밥덩이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옛날 자신이 개밥 그릇에 얼굴을 받고 먹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먹어라. 이것이 그때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밥이다. 최 부자는 자존심도 버린 채 허겁지겁 흙이 묻은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짐승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밥맛을 평생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짓밟았던 그 아이가 느꼈을 배고픔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형벌이다. 최 부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밥을 씹으며 오열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지요. 모든 복수를 끝낸 분이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양으로 돌아와 사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상단은 날로 번창하여 마침내 왕실의 진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황실 전속 상단이 되었습니다. 권세가 드높던 정승 판서들도 서리 객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났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곧 상업계의 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스승인 백운 선생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암자에서 내려온 백운 선생은 한층 더 깊어진 분이의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얼굴에서 예전의 그늘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도끼마저 사라지고 진정한 귀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구나.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타고난 관상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심상신상이라 했다.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아 아군을 이겨내고 운명을 바꾼 것이다. 분이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그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지 시절 모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때 유일하게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며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었던 가난한 선비 이수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를 잊지 않고 수소문하여 찾아냈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올곧은 심성을 지키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지요. 분이는 남몰래 그를 후원했고 이수는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어엿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제외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한양 바닥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당신의 마음만은 평생 비단길만 걷게 해주리다. 남편 이수의 따뜻한 손길에 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인들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선함을 베풀었던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이제 누군가의 멸시를 받는 거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위대한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린 분이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큰 구빈원을 세웠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들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는 곳이었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구빈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이들 틈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단다. 더러운 흙 속에 진주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화려한 꽃 속에 독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법이야.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분이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걷어찬 그 사람이 내일 너를 구할 귀인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란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친절을 품고 살아야 한다. 분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에 상처받았던 어린 분이가 현재의 분이에게 위로를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인, 분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